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륙 직후 회전 날개 떨어져 마리논 결함 정비 불량 무게다라고 하는데 이 해병대에서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이 이륙 4초 만에 이렇게 프로펠러 윗부분이 통째로 날아가는 좀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오지혜 기자의 리포트를 좀 보고 와서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군 당국이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헬기가 이륙해 화면 왼쪽으로 움직이는가 싶더니 바로 프로펠러가 분리돼 날아가고 동체가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 헬기에는 3,300시간 가까이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가 타고 있었지만 아무 손도 못 쓰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고 박재우 상병의 유가족 박영진 변호사도 SNS를 통해 헬기가 뜬 지 1분도 안 돼 프로펠러가 날아가 추락했고 화재 초동 진압이 안 돼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체 결함 가능성이 아주 커 보여요. 기체 진동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정비를 하고 진동이 좀 바로 잡혔나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진동 측정기를 갖고 탑승을 했었대요. 군 당국은 해병대와 국방기술품질원 등 5개 기관의 항공사고 전문가 23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기체 결함으로 확인되면 2023년까지 마리논 28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해병대 계획은 물론 마리논의 원형인 수리온 수출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예, 이 마리논은 육군의 기동 헬기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수리온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헬기로서요, 해외 수출까지 얘기가 되고 있죠. 감사원으로부터 결빙 등 안전성 문제가 지적을 받긴 했지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 결빙 문제는 완벽하게 개량이 됐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또다시 이런 큰 사고가 좀 발생해서 이 육군에서도 수리온의 운항을 모두 전면 중지했습니다. 윤 대표님, 예. 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우리 이 군 장교들, 병사들도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4초 만에 어떻게 이런 참사가 발생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깝죠. 3,300시간을 비행 경력 가진 베테랑 조종사가 뜨자마자 7초 만에 저렇게 됐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운전 미숙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가 보니까 정비 불량 하자마자 그냥 프로펠러가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그냥 대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냥 추락한 거죠. 추락한 거니까 제가 보기엔 정비 상태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앞으로는 더 좀 어제 청와대에서 너무 성급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마리논은 문제 없다, 수리논은 문제 없다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정밀하게 좀 분석 좀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해병대가 헬기 제일 많이 가진 데가 육군이거든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있잖아요. 근데 해병대도 항공작전사령부를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좀 서둘렀어요. 올해도 뭐 마리논 가져오고 저 정비나 이런 기술진이나 조종사 제대로 양성이 안 된 가운데서 굉장히 해병대에서 서둘렀거든요. 이 과정에서 좀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이 헬기를 만든 데가 KAI잖아요. 한국 우주산업. 여기 CEO가 사장이 옛날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거든요. 김조원 씨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영도 제가 보기에는 이 낙하산 인사 이런 공무원이 와서 저 항공기 제작하는데 아무래도 저 많이 좀 미숙하지 않았겠어요? 이대로 항공 제작하던 전문가가 CEO 하는 거랑 뭔가 좀 달랐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원인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이런 문제가 국민연금도 왜 CEO가 정치인 출신이니까 자꾸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참 어떻게 일각의 시선이 많잖아요. 이것도 그 중요한 국가의 장비인데 이것도 낙하산 인사가 또 경영을 어떻게 혹시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드는데 좀 더 좀 조사해 봐야지 좀 성급하게 아직 결론 내릴 때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영의 문제인지는 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뭐 좀 별개로 놓고요. 따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끔찍한 사고였고 이에 대해서는 또 철저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사고 조정 미숙 같지는 않다. 현재까지는 이 정도 수준이 좀 나와 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내가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면 여당 정책에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대표적으로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초중고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대 정신이 자율 사회로 흐를 것으로 본다. 우리 사회를 보면 국가주의가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시민이 스스로 자유와 책임 논리를 갖고 공동체에 규정하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가면요. 학교 사정에 맞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까지 국가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해 법이 공포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자신이 얘기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카페인, 굉장히 고카페인 음료를 즐겨 마시죠.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는 마시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겠다. 자, 국가주의의 발상인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국가가 나서야 되는 것인지 김병준 부총리는 자율 쪽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소 신념이세요. 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저 말씀을 다른 강연에서도 이제 곡잘 예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성 거기에서 더 그 능률적이고 그리고 뭐 이런 그 말씀들을 그 평소 신념이라서.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새로운 어떤 뭐 이념이라고 그럴까요? 지향점이라 그럴까요? 아마 그런 걸로 삼지 않을까 싶고 그런 생각과 신념을 같이 할 수 없는 어떤 강경 의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 간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냐. 뭐 그래서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런 평소 신념이 뭐 이건 한 예로 나왔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보수 가치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 교육부총리까지 지낸 김병준 전 부총리 과연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헷갈려 한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계승이 아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직접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초중등 고등학교의 커피 자판기를 전부 법으로서 국가가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까지 국가가 일일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국가주의적인 경향이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를 조성하고 있는 아까 예를 들어서요. 그 아까 커피 자판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참여정부 같으면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었으면요. 그것이 누가 발의를 했던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하셨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가 아니다. 김창룡 교수님, 맞는 말인가요? 자신의 추측이고 상상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 본인의 생각일 뿐이죠.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없는데 저는 학교는 그런 자율도 존중해야 되지만 규정과 규칙을 배우는 또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자율만을 강조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장소가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본인이 그러니까 이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것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립대학교 교수도 부정책당 금지법 대상으로 만들어둔 것은 교수나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논란 끝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골프 접대라는 작년에는 교수 신분이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커피 한 잔도 못 받게 할 정도로 엄격하게 그걸 지키는데 비용도 모르겠다, 초대인지 그건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정청탁 금지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공짜로 이런 것을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본인 스스로 그런데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해명을 봤더니 해명이 영석연치가 않아서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뭐 이런저런 걸 해보겠다. 그건 상상 속의 이야기라서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골프 얘기도 같이 한번 곁들여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전 부총리가 이 강원랜드 하이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데 1인당 118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따져보면요. 이 하이원 CC 골프비는 1인당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를 포함해 20만 원 정도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인사는 숙박비도 1인당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다. 설마 밥을 70만 원어치 혼자 먹었겠느냐라고 해서
많아봐야 1인당 5, 60만 원 정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란법에서는 1인당 100만 원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5, 60만 원 정도면은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에서 오히려 경찰이 김병준 내사하는 것은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김기현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의 이 시장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처럼 이건 역시 경찰이 의도적인 저의를 갖고선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앞서 잠깐 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종합적으로요. 노무현 전 정부의 계승자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서서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골프 접대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하신 분이 뭐 또 굳이 그 노무현 정부에 물론 뭐 질문이 있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긴 합니다만 뭐 굳이 뭐 좀 그 자기가 할 얘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끊으신 게 더 이제 맞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 뭐 이제 한국당에 이제 그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았겠죠. 그리고 조금 뭔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뭐 한 가지는 이제 그 커피 음료 부분은 뭐 미국에서도 그 가장 시장 자유주의나 이 자율주의가 발전한 미국에서도 이 아이들 건강 문제는 관여를 합니다. 이거 못 먹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래서 이제 그 결국 국가는 시장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경쟁의 성격이 나쁜 거면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 뭐 음료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시장론을 갖다 놓을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오히려 보수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보수주의는 조금 애국주의, 국가주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자유주의적이에요. 이건 이제 오히려 저 민주당 쪽에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한국당에서 이거 계속 잘 하실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우려도 가고 그러네요. 이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 그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얘기를 이제 하는 게 거기에서 정책통으로 통했었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할 때 늘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경쟁이 가능했다는 거 같이 어울려서 그러니까 김병준 그 실장처럼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또 뭐 다른 당시에 이제 뭐 학생운동권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대척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 토론을 하고 의견을 듣고 그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김병준 그 실장의 얘기를 들어주고 뭐 한미 FTA도 그런 것이 굉장히 좋았다. 그 정부는 굉장히 잘 돌아가던 정부다라고 해서 그런 거를 장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부 사람이 왜 그 한국당에 가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여당에서 발목 잡기라든가 아니면 좀 뭐 김빼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 좌우 날개가 튼튼하게 잘 달려 있어야지 지금 한국당이 꼬꾸라지면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좋냔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좀 튼튼하게 잘 자라도록 또 좀 그렇게 지켜봐 주는 것도 저는 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례로 든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조금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수거해서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 돌려주는 것을 뭐 입법화하는 그런 미국에서는 주도 많고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논란은 논란대로 있고요. 이 골프 접대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 사람당 118만 원의 골프 접대. 그러니까 이제 프로암 대회에 이 김병준 부총리가 교수 시절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프로암 대회 나간다고 초청받아서 간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1인당 118만 원이 나오기는 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프로암 대회라는 거래 정선 카지노에서 하이원 리조트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골프 대회를 여성 골프 대회를 자주 해요. KFJ 대회. 프로암 대회라는 거는 프로 한 명에다가 일반인 명사들을 3명 초청해서 3명하고 1명 프로 선수를 해서 라운딩을 한번 하는 거예요. 본격 대회 그렇죠. 시작하기 그러니까 앞서서요. 프로 선수들은 대회 전날 그 이제 현지 그린이라든지 페어웨이 잔디라든지 이런 파악하는 공부하는 날이고 명사들은 프로왕 한번 쳤다는 또 그런 자부심 내지 그 자신감 뭐 아주 즐거움을 선물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친분을 돈독히 하는 그런 자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118만 원이라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강원도에 있는 정선회 같으면은 평일날이면은 그린피가 잘해야 10만 원이고
주말이라도 많이 해야 15만 원은 넘지 않거든요. 예. 거기다 개리비 1인당 한 3만 원 되고 먹는 거를 뭐 100만 원어치 먹을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옛날 경남도지사가 공무원들하고 골프 싫어하는 노조에서 싫어하는데도 칠 때도 1인당 30만 원씩 들었거든요. 예. 제가 보니까 118만 원은 주최 측에서 다른 비용까지 뭐 꽃값, 얼음값 뭐 이런 것까지 좀 다 엎친 거 아닌가. 뭐 예. 자세한 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다만 이제 김병준 교수 그 시절의 교수가 예. 프로암 대회에 초청받아서 김영란법이 있다는 거를 좀 알고 함승희 사장도 그때 알았다잖아요. 예. 그리고 갔다는 거는 좀 뭐 남 보기에는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보이진 않는다. 김영란법 우리가 나올 때 제일 걱정하는 분야가 전 국민이 많이 위반을 하는데 또 사찰기관에서 보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터트린다. 그걸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경찰이 하필이면은 비대위원장 되는 날 또 탁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병준 교수도 처신이 좋진 않아서 내가 보기엔 사과를 할 거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찰도 이게 맞는 태도인지 이런 게 생각이 들고 제대로 김영란법 하려면 사실 추미애 의원도 지나갔지만 결혼식장 3천 가게에서 축의금 줄 세워서 돈 받았잖아요. 그거 5만 원 이상 받으면 범법자거든요. 근데 5만 원 넘은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안주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영란법이라는 거는 김병준 교수가 물론 잘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추미애 대표가 하객들을 줄 세워서 초과 금액을 받았다라는 받았을 가능성 이것은 뭐 저희 오늘 주제와는 전혀 무관하고 또 그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좀 말씀드리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찰이 왜 이 내사하고 있는 것을 이 시점에서 공개를 했을까? 공개를 한 것인지 아니면 흘린 것인지 아니면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한 것인지 상황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잠깐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해명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접대라고 하긴 좀 곤란하고요. 프로암 대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김영란법 말하자면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그 범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제 마침 제가 기사도 봤습니다만 당시에 그 대회를 주최했던 그 대표께서 그 법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또한 저는 모르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서로 의견이 다르니 어느 쪽이 더 옳은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체제와 또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모신 어제 그렇게 불가피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그런 기사가 나왔어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입하기에 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김 교수님, 자유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 압수수색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의 부당한 정치적 개입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적인데, 글쎄요, 좀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과잉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하거나 억울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 사건이 수개월째 사실관계 확인하기도 그렇게 어려운 사안이 아닌데 왜 이 시점에 터뜨렸느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이미 이미지에 상당히 훼손이 됐고 그 결과가 공당의 쇄신 작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어떻게 보면 선장에게 정치적인 또 윤리적인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을 2016년도에 만든 이후에 얼마나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 대상자들이 노력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350 원칙도 지어놓고 1년에 100만 원, 연간 합쳐서 300만 원. 이 수치를 떠나서 부정청탁금지법을 도입한 취지가 이런 이 향응이나 골프 접대라든가 또 이런 돈은 액수를 떠나서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자나 교수나 이런
그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액수도 몰랐다는 비용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데 그 가서 함부로 골프 치고 접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 법을 지켜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 이런 걸 하지 않았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죠. 이게 지금 이제 경찰에서 내사 중인데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내사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제보를 받았을 때 이게 뭐 국민권익위에 그 이제 강원랜드 예. 내부자가 제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범법성이 있느냐, 그거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좀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 이거는 범죄가 맞다, 형법 위반 여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식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사 단계일 때는 사건 번호도 부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내사 단계에서 그것도 취임하는 날 언론에 보도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흠집 내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부정청탁 금지법은 잘 아시지만은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100만 원까지의 이제 그 뭐 향응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 액수를 정하는 게 아직까지 이게 뭐 그 사례들이 많지가 않아서 어디까지가 받은 걸로 혜택 본 걸로 볼 거냐 이것도 뭐 좀 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정치적인 이 수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기서 이거는 접대 아니다 뭐 초대다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전에 뭐 어떤 이유든 뭐 이런 사정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 뭐 이렇게 좀 한마디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뭔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또 어떻게 쓰러진 보수를 일으켜 세울지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오늘 이 기사를 다뤘는데 힙합그룹 DJ DOC라고 알죠. 이 한국당을 조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DJ DOC의 한 멤버가 이 삐걱삐걱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던 도중에 어차피 방송에 안 나갈 거 아는데 욕먹을 거 알면서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제가 97년도에 이 곡을 썼는데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별로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안 웃고 있다. 무식한 놈들이 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70년 재헌절 기념 열린음악회 무대인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정신 못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고 그 앞에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희철 교수님, 연예인들의 정치적인 소신 발언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왔고 그 논란이 좀 되기도 했어요. 일각에서는 뭐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여파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면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신 못 차렸으면 좋겠다.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이 언사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지금 우리 우리 사회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연예인들의 어떤 사회적 발언이나 그 영향력이 미치는 효과들이 상당히 이제 커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자각들이 이제 있으면 자기 이제 소신 발언이라고 할 때 이 소신은 이렇게 물론 조크라든지 개그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발언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제 진짜 이제 뭐 공당이나 우리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었으면 이제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이제 격식 있게 이제 얘기가 돼야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뭐 또 풍자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떤 좀 형식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있어서 뭐 상당히 뭐 불쾌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유한국당 의원들로서는. 뭐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연예인들이 정치적 발언 수위가 지금 이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경우도 좀 덜어 있죠. 그것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분명히 있고 우리 같은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아직은 조금 낯설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드루킹 측 노회찬의 돈 전달 후 증거 조작이다라고 해서 드루킹 특검팀에 따르면요.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 교부한 혐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 변호사 얘기입니다. 노회찬의 드루킹 돈 5천만 원 지지율 들떴던 정의당은 고민이다. 노 의원은요. 터무니없는 얘기다.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특검팀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노회찬 대표를 출당시킬 수 있을까? 만약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진실로 밝혀진다면 출당 조치가 맞다라고 얘기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로비를 해서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고 싶어 했던 그 도변호사가 알고 봤더니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확인된 건 아니고 진술만 했다는 건데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정의당은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출당할 수 있을까요?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라는 이름을 빼면은 사실은 매치하기가 그렇죠.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정의당의 간판 스타고 지금 정의당의 인기가 자유한국당을 곧 추월할 정도로 기세가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인데 이 진술이 물론 뭐 정치인들이 수사는 해봐야 되고 정치인들이 순순하게 뭐 인정하는 건 없어요. 지금 뭐 미국 떠나면서 뭐 그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는데 요게 내용은 조금 구체적이에요. 그 도 변호사가 그 두루킹하고 그 누름나무 출판사에서 그 노회찬 의원을 연결시켜 주면서 거기서 누름나무 출판사 파주에서 2천만 원을 주고 또 노회찬 의원 운전기사 통해서 3천만 원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진술 나온 거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됐지만은 아주 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노회찬 의원이 원래 지역구가 저 노원병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하고 분야 그때 굉장히 관심이 있다가 창원으로 내려갔죠. 창원에 그 공단도 많고 정의당 비교적 세력이 독특한데 그 당시에 2016년 제 기억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연합공천이 별로 안 됐는데 그 지역은 어쩌면 허성모 그 후보가 그 둘이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포기하고 저 단독 그 여당에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나가서 됐죠. 그래서 허성모 그 후보는 지금 창원시장이 이번에 됐고 그래서 그쪽하고 좀 관련이 상당히 깊었던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뭐 수사 지금 아직은 진술이고 또 도 변호사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좀 더 추적을 좀 해봐야 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죠.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삼성 엑스파일 등등 삼성 떡값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의로운 목소리를 많이 내왔던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뒤에서 이렇게 불법 정치자금 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많이 어리둥절해할 수 있는 분들이 반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파악한 뒤에 논평을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